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도 강자의 언어 김단 저자님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조급함. 가치를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나무와 돌의 성질은 안정된 데 두면 고요하지만 가파른 데 두면 움직인다. 모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간다. 전쟁을 잘하는 자가 이용하는 기세는 둥근 돌을 1000길 높이의 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다. 이것을 추세라고 한다. 손자병법. 모난 것은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이때 모난 면을 다듬어 둥그러지고 인정 제공자로서 고지대를 점하면 비록 목표가 먼 곳에 있을지라도 능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강자는 먼저 자신의 모난 면을 다듬는 데 힘쓴다. 순간순간의 자극만 탐하고 매사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그들의 뜻은 빈번히 꺾이며 그들의 행동은 혼란스러워 고요하지 못해 결국 약자로 남는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대부분 유년 시절에 형성되고 성인이 되면 그것이 고착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 태아가 양수 속 암흑 세상에서 벗어나 처음 마주하는 타인은 어머니다. 그래서 말을 떼기 전 아이의 세계에 관해선 양육자인 어머니의 존재가 절대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본능적으로 갓난아이는 그 압도적인 존재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양육자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갈구한다. 아이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양육자를 믿는 것이다. 양육자가 자신의 할 일을 하다가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또 일정한 패턴으로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면 아이는 양육자를 믿게 된다. 그때 아이는 양육자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그 달콤한 사랑과 관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원하는 관심을 주어졌을 때 이를 온전히 즐길 줄 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아이를 발달 심리학에서는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아이는 고약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인 떼를 쓰는 것이다. 자신을 봐달라며 시시때때로 울고 그 울음은 양육자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더욱 거세진다. 양육자가 곧 돌아오리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걱정시키는 것이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고 얼굴을 비벼도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싫은 척 의문스럽게 행동한다. 자신의 불안감을 그대로 노출하며 양육자의 걱정을 유발하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한다. 이런 방법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아이는 아예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한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아이를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법과 다른 두 번째의 본질적인 차이는 믿음의 유무다. 첫 번째 방법에 익숙한 성인은 자신과 타인을 믿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저항선이 견고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과장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가치 확인 본능이 약한 것이다. 내면의 중심이 굳건히 선 이들은 외부 상황에 둔감하며 자신을 계산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에 익숙한 아이는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을 통해 증명하려 한다. 동의를 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시한다. 실은 자기 가치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기에 눈앞의 상황만을 토대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당장 상승시켜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 그들은 세상을 수직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상대와 자신을
수직적인 틀에 가둘 때 비로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대방의 반발심을 불러 화를 입기가 쉽다. 종종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내던지면서까지 시혜자의 칭호를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책임을 떠맡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의 웃음에서 가식을 금방 발견하는 것처럼 그러한 속내는 쉽게 들킨다. 사람들은 그런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잠깐의 만족, 그리고 커다란 불안과 허무함 뿐이다. 자기중심이 빈약한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티끌만큼이라도 오해하게 두지 않는다. 자기 능력과 자랑스러운 행동을 끊임없이 생색낸다. 이런 행동의 목적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의 부족한 사회성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둔다. 이렇게 밀쳐진 이들은 더더욱 먼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핏대를 세우고 몸을 흔들고 또 그럴수록 말의 힘을 잃어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들은 그렇게 광대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지쳐서 자기 인생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다. 조급함은 인생의 적이다. 세상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또 애초에 간편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다. 손에 잡히지 않기에 그것을 상상하며 갈망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 능력을 기르게끔 돕는 것이 근거 있는 낙관주의와 자신을 통제하는 좋은 모습이다. 엄마를 차분히 기다리는 아이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면서 내면의 기율에 따라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강자의 아비투스를 기를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용이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서두른 결과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자신의 자원과 자신감 모두를 잃는 것이다. 영웅은 퇴로가 없다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의 헛된 영웅 심리는 그들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뿐이다. 이처럼 약자는 현실 감각의 결여와 자의식 과잉으로 인해 순리를 거부하고 무엇이든 빨리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타인과 부딪히고 세상에 밀쳐지다 끝내는 마모되어 상처를 입고 자신감도 잃는다. 강자는 약자와 달리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매번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타인이 칭찬받을 때마다 자기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타인을 쉽게 인정한다. 그들은 누군가가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여 타인의 허물을 찾느라 귀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자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기에 역설적으로 자신이 모든 순간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작은 순간도 남이 주목받는 걸 아쉬워하며 자신의 몫을 빼앗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단점을 드러내고 음해하고 비방한다. 불안정 애착을 지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탐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에 다른 것을 용기 있게 탐구할 여력이 없다. 늘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매사의 주변만 머무를 뿐이다.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증으로 이미 지쳐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하지만 좋은 관계를 지탱하는 동력은 호기심이다.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인간은 자신의 견해나 기호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 강자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기쁨을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선물한다. 진심으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에 기반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은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에 수월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안의 승률을 높인다.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는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단점은 있다. 그들은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은 바로 이 점을 기뻐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의 의식적인 훈련과 자아 성찰을 통해 안정, 애착 성향이 지닌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면 어떨까?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하는 진정한 통찰력을 지닌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의 손에는 현재와 미래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해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부단한 성찰과 노력으로 우리는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강자의 본성을 개발하자. 88페이지 결론.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언어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과시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는 아이처럼 굴지 말자. 언어의 모난 마음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담으면 그 힘은 오히려 축소된다. 또한 언어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이상 떠드는 것을 멈춰라. 우리는 번지르르한 말을 길게 떠드는 사람보다 품격 있고 요점만 말하는 사람을 훨씬 신뢰한다. 따라서 강자는 수사 공부에 몰두하는 대신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한다. 내면의 단단함을 차분하게 연마하면 품격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말을 길게 느리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버려라. 자신감이 없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버릇으로 자신의 과장되게 꾸미거나 말을 주도권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 애쓴다. 전형적인 약자의 표식이다. 오히려 반대로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을 더할수록 남들을 포용할수록 우리는 인정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당연히 원하는 바도 더욱 순조롭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강자의 역설이다. 바라지 않을수록 기꺼이 내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나열해봐야 타인은 결코 그 거대한 욕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달래고자 남에게 위로와 동정의 말을 바라지 마라. 각자 무거운 삶의 짐을 이고 가는 타인에게는 그럴 여유도 의무도 없다. 붓다의 유명한 격언처럼 모쏘의 뿔처럼 혼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원래 힘겹고 굴곡진 과정의 연속이다. 힘들지 않은 척, 모든 것을 손쉽게 얻는 척, 겉모습을 꾸미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말라. 진정한 강자는 그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면의 향상에 힘쓰는 사람이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눈이 밝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를 알아차리게 된다. 나의 말을 비우고 그 빈 공간에서 타인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호감을 가진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구한다라는 공자의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자. 결국 모든 향상과 인정은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돼야 한다. 강자가 길게 말하지 않는 까닭은 말의 힘은 완급 조절을 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떠올려보라. 만약 그 그릇에 담긴 물을 조금씩 나눠 붓는다면 그 힘이 강할 수 있겠는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닌 한 번에 쏟아붓는 거센 물길만이 무거운 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강자는 말의 힘을 아끼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묵묵히 그릇을 키우며 물을 채울 따름이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한 시기가 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걸 쏟아낸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